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대학들은 지난달 16일 개강 이후 한 달 넘게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비대면 수업 대신 출석 수업을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9개 4년제 대학교 중 가장 빠르게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은 상지대학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대면 수업을 하는 강의가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대면 수업은 수강생이 30명 이하인 강좌 중 학생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수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학과에서 계속 전화가 오거든. 우리가 하고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다시 바꾸겠다, 문서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상지대와 달리 다른 대학들은 아직까지 대면 수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예정이었던 강릉 원주대는 지난주 재택 수업 기간을 1학기 전체로 변경했습니다. 한라대는 27일부터 사흘 동안만 실기 실습 수업 보강을 위해 출석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혹시 일단 학생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무리나고 그냥 무조건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강원대는 주당 실험 실습 시간이 많아서 집중 수업을 실시해도 종강의를 맞출 수 없는 수의학과와 약학과 등 27개 강좌의 대면 수업을 내일부터 진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한림대와 춘천교대는 아예 대면 수업 시작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생 보호와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을 연장해온 대학들의 입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되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초가 강원도 내 대학들이 기존 비대면 수업 연장 계획을 접고 출석 수업 개시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시멘트 업계가 석탄재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한 석탄재는 95만 톤입니다.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전년에 비해 31만 톤이 줄어 25%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수입 감축에 적극 나선 지난해 9월 이후만 보면 줄어든 폭이 더 큽니다.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수입한 석탄재는 33만 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줄어들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사용을 늘리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매립폐를 포함한 국내산 석탄재 사용량을 확대하고 천연 점토 사용량을 늘려서 대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25% 이상의 수익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국내산 석탄재 사용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쌍용양회는 올해 동해화력과 삼청 남부발전의 석탄재 반입을 늘려 수입 물량을 작년보다 5만 톤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삼표시멘트는 인근 동해 지역 발전소의 석탄재 사용을 늘리고 경남 하동에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 물량을 6만 톤 줄인 데 이어 올해는 4만 톤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외국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을 고시하면 수입이 금지되는데 환경부는 석탄재와 폐지를 1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채석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계속 사업 구역을 넓혀가면서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맑은 날엔 희뿌연 먼지가, 비 오는 날엔
돌가루가 잔뜩 섞인 물이 마을을 덮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 후에 이제 창문이 쭈르륵 울리거든요. 그 후에는 이제 집이 이제 꾹 내려앉는 기분이 들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들이 사업구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 귀례면에 있는 한 석재회사는 2008년 인수 당시 채석장 면적이 16,000제곱미터였지만 이후 불과 8년 만에 4차례 확장을 거쳐 10배가 넘게 커졌습니다. 제가 여기 터잡은 지가 20년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날이 갈수록 조금씩 하더니 바로 지금 집 앞 지금 100m 지금 앞까지 왔단 말이죠. 발팟이 인근 주택에서 느끼는 진동을 측정했더니 최대 77데시벨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 업체가 원주시의 사업구역을 더 넓혀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주민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민가에서 개발 현장까지의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추가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 거리가 더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진동과 소음이 불가피하지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채석장을 넓힐 수밖에 없다고 밝혀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는 더 길어지고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강원 아스파라거스 생산자 연합회가 강원도에서 생산 수출하는 아스파라거스를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판매합니다. 봄 강원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이번 특판 행사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판 행사 첫날인 내일은 아스파라거스 1kg 2,000박스를 킬로그램당 7,000원에 판매합니다. 총 특판 물량은 2만 상자로 택배 물류비와 포장재 비용은 강원도가 농가에 지원합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도시대기 측정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 23 마이크로그램 대비 91%, 수도권 25 마이크로그램 대비 84%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예년 대비 68% 수준으로 더 낮아졌고 일평균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 일수도 32일에서 9일로 감소하는 등 뚜렷한 대기질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동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태백시 황지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2살 남자 A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분 대조를 하던 투표 사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포할 것처럼 마스크를 벗어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입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26살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8월 A씨가 금융감독원 공문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돼 계좌에 범죄 자금이 들어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 통장에 있던 1,88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 집단과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가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횡성구는 3억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60명을 모집해 다음 달 4일부터 6월 말까지 57일 동안 영농 근로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도 일손 부족으로 영농철 파종 이식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신기종 채소 이식기 20대를 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배추와 양배추, 감자 등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기계화를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횡성 인재육성 장학회가 코로나19 극복 특별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1월 20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대학생에게 50만 원, 생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 급감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 유지 어려움에 놓인 근로자 등으로 내일부터 장학금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